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1일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 주식으로 좀 짭짤하게 재미를 보셨나요? 라고 여쭤보기에는 주식 상황이 특히 최근 들어 주식시장 꼬라지가 말이 아닌지라 돈을 버셨다기보다 많이 심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말과 내년 초를 앞둔 이 시점에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쓰리 빨랑 와서 나의 정신줄 좀 잡아줘 이런 요청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야 이제는 진짜 미쓰리가 좀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들의 정신줄을 좀 잡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소리 없이 방송을 놓았다가 소리 없이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난 5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죠. 지난 5개월 동안 미쓰리네 2년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느라고 방송을 안 하고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이러고 저를 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방송 철학은 저의 어떤 부족함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서운함, 그 다음에 아쉬움, 그리고 저에 대한 그 욕을 한 몇 바가지 해주고 싶은 그런 미움을 조금 가라앉혀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대와 걱정과 원망과 기타 등등의 그 마음에 복리이자를 붙여서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5개월 만에 인사를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너 지난 5개월 동안 도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 미쓰리의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11월 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컴백한 이유가 사실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이제 컴백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주식시장이 지금 엉망진창이어가지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저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근황은 잠시 꼬깃꼬깃 접어서 옆으로 밀어놓고 지금 주식시장 2021년 주식시장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줄 잡기 프로젝트 1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6월 21일 방송을 이제 내려놓고 한 보름 정도 됐나요? 한 7월 중하순경에 증권사들이요. 2021년 연말에 코스피가 3,7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날씨가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해서요. 제가 지인들이랑 밖에서 야외에서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야 증권사들이 있지 연말에 3,700포인트 같대 걔네들 정신나간 애들 아니냐 이렇게 맥주를 들어 부었던 기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3,500 정도 갈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시장이 좀 좋은 시나리오를 갖고 간다면은 3,300에서 3,700까지.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면 3,050에서 3,450포인트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3,350에서 3,400포인트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 한국투자증권에서는요. 4분기에 달러가 약세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모두 무슨 소리예요? 정신나간 소리죠. 여러분 제가 매해 한 요맘때쯤 되면 그 다음에 생길 만한 이슈를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그죠? 이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동안의 돈다방 미쓰리 쭉 과거 데이터에 있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4번 한다 그랬다. 웃기고 있네요. 한 번 하면 잘할 거려 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모두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전망과 달리 미쓰리는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니까요. 이렇게 외쳐대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닛 옐런 FOMC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았을 때 트럼프 쟤는 재선 안 되겠구나라고 부르짖은 게 바로 미쓰리입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아마 제가요. 작년에 11월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며칠 뒤에 방송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2021년을 전망해 드렸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작년에 이맘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2021년 화두는요, 경제 이슈는요, 이겁니다라고 세 가지를 외쳐드렸고요. 한 번만 외쳐드린 게 아니라 방송 중에 내내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제가 고집이 좀 셀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 좀 고집을 부르면 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와서 말려도 안 들어먹는다라고 황소고집보다 더 무서운 고집이 미쓰리의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이 고집이 제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굉장한 책임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예.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사실 처음에는 막 그냥 수다를 떠는 방송이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책임감 있게 그리고 좀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허기져하시고 걱정하시면 큰 이슈를 빵빵빵 던져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굵게 이렇게 이슈를 던져드리면서 그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제가 보는 경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방송에서 여러분 2021년 경제 화두는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두 번째, 달러 강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과 미국의 화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했던 무역 전쟁이 1라운드였다면 이제 제2의 화폐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계속 그렇게 부딪혀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딱 1년 만에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제가 작년 이맘때 한 얘기를 점검해 드리면 여러분 1년 동안 화두가 뭐였습니까?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21년 1월 달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달러 강세. 제가 작년 이맘때 여러분 2021년도는요. 달러 강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국투자증권에서도 4분기에 달러화가 약세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작년 이맘때 거의 모든 증권사가 미국의 달러화 가치의 약세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달러가요. 1,200원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화폐 전쟁은 아직까지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선 제가 약간 미흡하지만 부족했지만 저는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가 화폐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해드렸냐면 인플레이션이 막 화두가 됐는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달러 강세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달러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는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제가 3,700포인트가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앞서서 한번 방송에서
왜 달러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죠?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달러와 이렇게 영향을 받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집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예상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몸을 꿈틀꿈틀거리면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평균 50달러 후반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쓰리가 1년 동안 제가 큰 그림 속에서 그린 그림의 건데기들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 11월 26일 금요일,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가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뉴욕 증시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3.43%나 빠졌고요. 나스닥이 2.23%, S&P 500이 2.27%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새롭게 등장했죠. 이름을 오미크론으로 칭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한국은 최근 들어 올해 2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미국은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드렸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 약세를 전망했던 이유가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문제는 추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가지고 달러 강세를 예상했을 거고요.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달러 강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의 그 이유는 중국과의 화폐 전쟁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던 게 약간 그 차이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11월 26일 국제 유가도요. 13%나 빠졌습니다. WTI 기준으로 13%가 빠졌습니다. 뭐 70달러, 80달러 뭐 계속 유가가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저도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질문을 받아요. 아, 미쓰리 이러다가 유가 100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펙에서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원래대로 생산하는 만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감산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어떤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국제유가 100달러 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2021년 12월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3,700 가당키나 합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지수는요 갈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딱지만 해서 구멍가게만 해서 외국인들이 그냥 확 한번 휘두르고 확 한번 막 움직이면 거기에 막 휩쓸리는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미쓰리는 2021년 달러 강세를 계속 전망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어찌 보면 제가 계속 방송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주식시장 좋지 않을 텐데 증권사들은 3,700, 3,500 타령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저는 또 주식시장에서 아휴 쟤 또 부정적인 얘기하네 라는 사람으로 낙인될까봐 겁이 나서 방송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요 경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렵다라는 것이 내가 주식을 모르고 내가 경제를 모르고 이렇게 그런 어떤 스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과연 내가 내 심리를 내 마인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비투냐 아니면 여윳돈이냐 이 자체가 저는 투자의 승부를 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 카톡에다가
올해 산타랠리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었는데요. 12월 달에 저는 주식시장을 좋게 보지 않았는데 약간 좀, 예, 좀 이렇게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자, 때가 됐어. 그럼 2022년 경제 이슈는 뭐야? 예, 그건 예,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내년에 예, 경제 이슈 다 이미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미쓰리 컴백했습니다. 자, 이제 정신줄 잡고 예, 이제 마음을 단디하고 안전벨트 꽉 매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과하게 투자했어. 내가 너무 무리해서 투자했어. 나 빚내서 투자했어. 이런 분들은 반성문 좀 쓰시고요. 예, 내년 주식시장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내년에 그 경제 화두가요. 굉장히 어려운 화두가 하나 좀 제가 뽑아낸 게 있어서 저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제가 매일 방송을 해드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힘들어 하실 때 그리고 제 주둥이가 계속 뭔가를 전하고 싶을 때 예, 여러분들께 예,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울 때는요.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투자가 어려울 때는요. 같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허접하지만 뭐 저도 이렇게 실력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과 예,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개월 동안 쉬면서 좀 많은 생각도 좀 했고 많은 계획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5개월 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대신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지혜와 지식과 깡다구와 곤조와 고집과 기타 등등 예, 엑기스를 모아서 여러분들 경제에 대한 마인드와 예, 투자에 대한 마인드 정신줄 잡아드리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